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아니면 결국 당을 떠나게 될지 유 의원의 행보에 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발굴시가 30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올립니다. 인상 배경은 무엇인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면서도 예방 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층이 많이 걸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출자 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우선 5개 산하기관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어제보다도 2, 3도가량이나 높아서 12월 날씨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출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공기는 부드럽지만 밤사이 안개가 짙어지면서 하늘빛이 뿌였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7개 시군에는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상주와 의성의 가시거리가 600m 미만으로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은 다소 지나겠지만 3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7.4도, 안동 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14도, 안동 13도로 평년 기온을 7, 8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우리 지역에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비가 그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성탄절인 전날인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요즘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로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을 요구한 유승민 의원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당 개혁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독배를 마실 각오가 되어 있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친박계 원내대표가 선출된 상황에서 친박계 휘둘리지 않고 당을 개혁하고 더 나아가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까지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친박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추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에는 유 의원이 적임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친박계의 고민입니다. 박근혜하고 가장 대척점에 서 있던 유승민이 어쨌든 당 대표로서 하면은 당이 씌워줬던 그런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상쇄될 거 아닙니까? 유승민만큼 좋은 카드가 없지. 유 의원이 전권을 달라는 배수의 진을 친 만큼 친박계의 대응에 따라 유 의원의 향후 행보도 선택의 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유 의원의 등판에 부정적인 친박계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탈당이라는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새누리당 탈당파 전현직 의원들도 유승민 의원의 탈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차지한 친박계가 비대위원장은 비박계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권한 등을 놓고 인식 차이가 너무 커 새누리당 비대위 구성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아니면 탈당이냐 유 의원의 선택이 새누리당의 분당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고열과 근육통에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최근 6년 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내려졌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면서도 예방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층의 환자가 집중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병원 대기실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고열과 기침 등의 증상으로 독감 확진 판정을 받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열 나니까 이제 애가 많이 처지지, 보통 감기할 때 잘 안 처지는데 계속 보채고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열감기 하니까 되게 많이 울더라고요. 올해 50주차 인플루엔자 증상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4.8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5배 늘었고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보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번 달 들어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으로 등교를 못한 학생만도 2,700여 명에 달하는 등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들 학기 중이니까 이제 한 명이 걸리면 이제 같은 반의 친구들이 다 옮기게 되는데 그 연령대는 대부분 이제 접종을 안 하는 아기도 많고. 독감 예방 접종률은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5세에서 9세의 경우 55%로 절반 수준이고 전체 연령대에서는 30%에 불과합니다. 반면 독감 예방 접종이 무료인 65세 이상은 접종률이 83%에 달해 인플루엔자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4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방률이 70에서 한 9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걸린다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중증도가 더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인플루엔자는 해마다 초봄까지 유행하는데 예방 접종과 함께 개인 위생 수칙 또한 철저히 지킬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은 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철강과 금속기계, 경북은 기계와 정밀기계, 전기, 전자제품의 수출이 증가했고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지역 수출은 늘었고 미국은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입은 철강제, 연료 등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가 증가한 1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30일부터 대구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최대 200원 인상됩니다. 적자가 갈수록 커져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지만 대구시의 버스 정책 실패가 원인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성인은 150원, 청소년은 80원이 인상되고 급행버스는 성인 200원, 청소년은 90원이 오릅니다. 어린이 요금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대구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지난 2011년 이후 5년 6개월 만입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요금이 전국 특별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으로 운송 원가의 68%, 도시철도는 31%에 불과하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1,000억 이상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실 상황입니다. 재정 워낙 이제 한계에 왔다 그런 이제 자꾸 이제 신호가 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 요금 인상이 대구시의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버스 노선 개편 이후 버스 이용객은 하루 평균 11만 명이나 감소했고 도시철도 이용객은 6만 7천 명이 는 데 그쳤습니다. 시민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노선 개편으로 이용객이 줄어 결국 적자도 커졌다는 겁니다. 노선을 다시 조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나서 최후의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요금 인상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그런 중간 과정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검토를 한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구시는 시내 중심가 등 50여 개 노선의 막차 운행을 밤 11시 반까지 연장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출자 출연 기관장의 인사 검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우선 5개 산하기관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직원 컴퓨터를 뒤지다 들켜 사법 처리를 받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경북도의회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연임됐습니다. 20대 여성을 성추행해 사법 처리를 받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 역시 아무런 징계 없이 연임 중입니다.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장, 공모도 없이 2차례나 연임돼 9년째 집권 중입니다. 여기에 출자 출연기관장의 43%, 중요 임원이나 요직까지 합치면 산하기관 70% 이상에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도 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해왔고 경상북도가 여기에 합의했습니다.
양 기관은 우선 개발공사, 관광공사, 의료원 3곳 등 모두 5개 기관장부터 인사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인사검증은 내년 12월 임기가 끝나는 경북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입니다. 저희 여장단의 공약 사업이기도 해서 저희 도에서도 전문성과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하지만 대상 기관이 30개 출자 출연 기관 중 5개로 너무 적고 이름도 인사청문회가 아닌 인사검증으로 약화됐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인사권이 도지사 고유 권한이어서 인사검증 제도에 따른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경남, 전북 등 10개 광역시도가 의회와 협약을 통해 출자 출연기관장이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한 올해 택시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택시 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시민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뤄졌는데 총점 65.95점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3.86점이 더 높아졌습니다. 남성들의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조금 떨어진 반면 여성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만족도가 평균 만족도보다 낮아 노령층 손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대구 지역 수출이 많이 부진한 가운데 무역 사절단으로 동남아로 떠난 대구의 한 식품업체가 큰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 개척에 집중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3년 대구에서 창업해 부침개와 잡채, 떡볶이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가장 한국적인 음식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기치로 제품의 90% 이상을 중국과 일본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떡볶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달 초 대구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파견한 동남아 무역사절단에 참여해 베트남 등 3개국에서 1,5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음식도 해외로 나가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또 좋은 소비자들에게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서 저희가 떡볶이라는 제품을 한국의 파스타로 공급을 하고 공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사절단으로 나가면 약속된 해외 바이어들을 바로 만날 수 있어 박람회 참여보다 계약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후속 지원을 받아 장기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수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컨설팅 등을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미국 시장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힘들 것으로 보여 신흥시장 개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란,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무역사절단 파견의 중점 강조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나 자동차 부품 같은 중간재보다 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는 소비재와 완제품 수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시가 젊은 농부들과 손잡고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농장을 구축하고 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해외 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에 조성된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딸기 농장 단지입니다. 대부분의 농장에선 땅 위에 직접 딸기를 심어 수확하는 토경식 재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들어온 젊은 농부들이 허리 높이에서 딸기를 수확하는 고설식 재배법을 도입하면서 일손은 덜면서 상품성은 더 높은 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출신의 젊은 농부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농 기법까지 도입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질적으로 향상된 딸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예산 13억 원을 확보해 젊은 농부들과 함께 스마트 농장을 구축하고
최상급 딸기를 생산해 해외 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 농가 일부가 딸기농으로 전업하면서 딸기 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 판매보다 2배 가까이 값을 쳐주는 일본과 대망 시장을 공략해 농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희들 기후나 저희들 공부해놓은 걸 적용하면 아마도 다른 해외에 나가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흥해읍 마산리의 30여 딸기 농가 가운데 7개 농장의 농장주가 30, 40대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이 수출을 주도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또 한국과학기술원 강릉분원과 기술제휴를 통해 최적의 딸기 재배 매뉴얼을 만들고 수출에 적합한 종자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젊은 농민들과 함께 스마트폰 농업으로 차별화하여 농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젊은 농부들과 함께 체험 농장 운영과 딸기 가공식품 개발 등 6차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의 과수 통합 마케팅이 매년 1,000억 원 이상 취급액이 확대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북 과수 통합 마케팅 취급액은 3,300억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26% 늘었습니다. 판매처를 대형 유통 위주에서 도매 시장과 홈쇼핑, 학교 급식으로 확대해 물량을 분산 조절했고 올해부터 공판장 출하 예약제를 도입해서 산지 유통 조직의 개통 출하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또 4개 과수 품목을 16개 시군 39개 산지 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해 출하하는 통합 브랜드 데일리를 출시해 209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는 입주 물량 증가로 0.12% 하락했고 입주 물량이 적은 포항은 0.01% 하락하는 등 물량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지역 아파트 전세값은 0.01% 상승하면서 2달 만에 소폭 상승 반등했습니다. 향후 경북 아파트 시장은 내년 1분기 이후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중소도시들까지 조정을 받는 지역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이 시행하는 보건복지정책 사업평가 결과 대구시가 11개 부문에서 29개 기관 포상을 수상해 2억 1천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지역 복지사업 평가 부문에서 7개 포상을 받았고 노인 일자리 부문과 장애인 복지 수준 평가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 자활센터 운영 평가에서는 9개 지역 자활센터 가운데 8곳이 최우수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경북 지식재산센터가 내년에는 중소기업 경영 지원과 창업 촉진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출원과 특허,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단을 만들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수시로 지원합니다. 또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전문가를 파견해 특허 출원까지 도와주는 권리화 사업을 운영합니다. 대구시가 대구 상공회의소와 함께 어제 오후 노보텔에서 대구에 투자하는 26개 주요 기업 CEO를 초청해 원스톱 기업 지원 시스템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역점 추진 중인 물과 의료, 에너지, 사물, 인터넷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로봇 산업과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생산 기반 구축에도 협력을 이끌어낼 전망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현대 로보틱스와 롯데케미칼, 쿠팡 등 대기업 곳을 포함해 120여 개 기업으로부터 1조 6천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오늘 오후 5시 노보텔에서 대구 국제 메디컬 영화제 개최를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는 대구에서 국제 영화제가 가능한가를 주제로 대구시 관계자와 대구 경북 의료인, 영화 관계자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가천면 창천 1, 2 주민들이 37만 원, 진가원 콩나물 국밥에서 15만 원, 경산시 옥산동 명성한 의원 김난용 씨 2만 원, 대구 동구시장 부녀회 1동 30만 원,
경산 아모레 옥산 특약점에서 오세열 씨 3만 원, 경산 동일산업 김석수 씨 5만 원, 경산 아모레 퍼시픽 박자순 씨 5만 원, 경산 서부일동 오통 주민일동 15만 원. 경산 동아 오웨이 서정창 씨 10만 원, 경산 부일추어탕 5만 원, 경산 센놈 만 원, 경산 구다임 찐닭에서 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부드럽지만 하늘빛이 뿌였습니다. 밤사이 안개가 짙어지면서 현재 대구와 경북 7개 시군에는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상주와 의성, 안동 지역은 가시거리가 600m 미만으로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안개가 짙게 깔려 있고요.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7도, 영천 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4도를 웃돌면서 평년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6도, 낮 기온 13도 예상됩니다. 의성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출발해 한낮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기온은 14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우리 지역에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더라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비가 그친 뒤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성탄절인 전날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